네, 이번에는 리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단기 흐름 보고 있으면 참 어질어질합니다. 0.52달러대 위에서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1달러라도 돼야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냐라는 게 비아냥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0.5달러대 자리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참 어질어질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핵심 이슈 두 가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이슈들이어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걸 좀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송 이슈, 이건 규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XRP 레저의 생태계 확장 이슈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올해 전반적으로 리플, XRP를 관통하는 거대한 메가톤급 이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이 되겠죠. 그때가 이제 양측이 최종 입장 서면 법원 제출 파이널 데드라인입니다. 끝. 더 이제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미 요때 끝났다. 5월 8일에 이미 끝났다. 라고들 해석하는 모습이 지금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죠. SEC는 20억 달러 벌금이 정당하다라는 개같은 소리를 고수를 하고 있고, 리플은 1000만 달러 미만이 정당하다. 이렇게 뭐 약간 숫자 자체가 합의점 도출 자체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측의 입장은 사실상 파이널 확인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명령이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해석되는 게 상당히 우세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같은 사람은 타협 방안으로 리플에 대해서 1억 달러 민사 벌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1,300억 원이 좀 넘는 돈이죠.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 항소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항소도 항소고 뭐 거의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 상당히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심, 3심부터는 법률심이고 1심만 우리나라와 달리 사실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래서 엄청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정리가 잘 돼준다라면 뭐 거기서 플러스 1억 달러 수준으로 벌금 마무리가 된다라면 뭐 이것만 해도 땡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어쨌든 양측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악수하면서 정리될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마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법원의 갈래타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언제까지? 한 9월 정도 늦어도 9월쯤에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명확하게 어떤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안팎에, XRP 커뮤니티 안팎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애슐리 프라스퍼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사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언제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SEC와 리플 모두 그 사이 양측이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가 친화적인 암호화폐 스탠스를 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자체의 스탠스가 조금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전환이 되는 게 단기간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시그널 차원으로 리플 SEC 전격 합의 뭐 이런 카드가 또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뭐랄까 약간 희망회로, XRP 홀더 입장에서는 희망회로적인 예상일 것 같고, 일단 드라이하게 봤을 때는 한 9월 정도까지는 소송 이슈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6월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정말 길어봤자 한 개 분기 정도만 조금 더 견디면 뭔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슈예요.
이게 지금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XRP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XRP의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인가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비 슈월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월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XRP 레저 에이펙스에서 여기서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아직 지금 세부 사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궁금증도 쌓여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6월 달에 세부 사항 공개될 거고 올해 연말쯤에 출시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또 SEC 미친 것들이 이걸 지금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법원 서류에다가 지금 기재를 해놔서 이게 조금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그거는 조금 더 너무 섣불리 우리가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리플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론전을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사실 이건 젠틀한 매너는 없는 건데, 미국 정부가 테더를 쫓고 있다라는 멘트를 한 일주일 전쯤에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테더가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테더를 쫓고 있다? 이건 약간 뭐랄까, 먼저 선빵 날린 느낌? 그래서 리플 CEO가 사실 약간 비매너 멘트긴 한데, 데이비 슈월츠의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 발표 언급 이후에 바로 또 이런 멘트를 날려가지고 사실상 여론전에 등판을 해버렸구나, 선빵 날렸구나, 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테더 CEO 당연히 짜증나죠. 바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 회사의 CEO가 USDT와 경쟁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이후부터 USDT, 이 테더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한 방 꽈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 회사, 조사나 잘 받아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USDT는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이다. 안정성, 높은 유동성, 철저한 규정 준수, 이런 것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입증해 왔다. 뭐 니들이 새로 만든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 시장의 입증, 규제 당국의 평가, 이런 게 끝났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샘슨 모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이목을 끌기 위해서 테더에 대한 퍼드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환경 문제를 지적한 그린피스에다가 500만 달러를 후원한 리플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샘슨 모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술적인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름 방귀 좀 낀다라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리플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멘트, 특히 이번 이 테더에 대한 공격적인 리플 CEO의 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양측이 어떤 멘트를 주고받았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수면 위로 여론전 상황으로 부상을 해버렸구나, 이미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점을 조금 캐치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제일 궁금해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레저 기반의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론전은 이미 이렇게 시작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테더를 타깃으로 놓고 테더의 점유율부터 뺏어오겠다라는 거를 리플 CEO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 정체와 어떤 특징, 역할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XRP 홀더 입장에서는 XRP와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완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대체제로서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XRP 레저 생태계가 설정이 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한데, 일단은 대체제 가능성보다는 보완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세부 내용 공개돼야 알겠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출시되게 된 배경이 일단 첫 번째 수익성이 되는 거죠. 돈벌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리플의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기관들이 XRP를 산 게 이게 지금 증권 계약이 되다 보니까, 투자 계약이 되다 보니까 XRP 대신에 미국 내에서는 USDT로 일단 사용하고 연말부터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를 하겠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XRP는 XRP 대로의 어떤 특장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XRP에 대한 대체제로서도 활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과 잠재력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하나의 사업 모델로서 생태계 확장의 재료로서 활용을 하겠다. 리플은 지금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용 사례 자체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XRP 레저 전체 거래 볼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생태계 확장에 대한 그 가능성과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XR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상황.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격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1달러에 패깅된 가격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XRP는 크립토 커런시로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빠른 거래와 저렴한 수수료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 SEC,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특장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결정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시장 신뢰도 증가 관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통해서 전통 금융과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XRP 레저의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관심도까지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금융기관이나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이 전통 금융기관의 어떤 가교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XRP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될 수 있는 상황,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자체가 보통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XRP 레저 전체 유동성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XRP 거래 편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시장의 사용성 역시 증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이 보완제로서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내는 상황. 특히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리플 레저, 리플 랩스의 수익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사용, 볼륨, 거래 전망 자체가 워낙 지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익 모델로서도 픽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세팅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리플랩스가 USDT를 미국에서 XRP 대신에 사용을 한다라는,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XRP와의 어떤 보완제적인 성격 강화를 통해서 XRP 레저 생태계 자체에 대한 강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XRP 홀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기로 했고, 6월에 일단 XRP 레저 에이펙스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XRP 자체에 대한 시세 반등 재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건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질어질한데 차트를 조금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예뻐요. 뭐 주간 차트 예쁘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 대칭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뚫기 직전. 그렇다 보니까 캡틴 5 같은 그냥 일반적인 XRP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암호화폐 분석가도 XRP가 바닥을 쳤고 거의 반등할 준비 된 것 같다. 중기 목표 전고 돌파 시도 2.5달러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2.5달러 정도까지는 진짜 양심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봉 마크가 이게 18데이 차트 아닙니다. 11데이 차트네요. 11일 차트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이런 점이 반복이 되면 어마어마한 반등이 요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XRP는 사상 최대 대칭 상가 패턴 수렴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지금 7년짜리잖아요. 그래서 단기 강세 거래량과 강세 다이버전스는 1.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패턴이 온전하게 잘 완성이 빵 하고 되면 과거에 빵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때 빵에서 36,000% 반등을 했는데 요때 빵 하면은 36,000% 2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 양반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200달러 되면 난리 나는 거죠.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건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10달러만 가라, 10달러만 내도 진짜 땡큐 소머치 한다,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지금 되게 재밌어요. 소송 이슈도 되게 흥미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초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와 해석이 이렇게 조금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지금 오늘 짚어본 건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XRP 홀더분들 참 많이 답답하실 테고, 특히 이제 고점에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봉 차트나 1시간 차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차트, 이슈적인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시너지를 낼 때,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잘 만들어지고 빵할 때, 이 시기에 소송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호재성 재료로 들어와 주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한 200달러 기대도 안 한다, 10달러까지만 가라, 이런 마음이 현실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한데 어쩔 수 없죠. 뭐 0.5달러 따위 있는데 이거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